자, 2번 봅니다. 2번 보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지금 DSR 내년 1월부터는 이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40%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돼가지고 대출금당 2억 이상은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 굉장한 이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제가 막 느끼기로는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데 내년 7월 되면은 1억 이상이면은 이제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은 부동산은 하락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보시고. 대출이 안 되면은 거래가 끊기겠죠. 끊깁니다. 대출이 안 되면은 뭐 아파트 10억짜리 사는데 대출이 4억씩 뭐 서울 같으면 LTV 40%니까 투기 가해지고 4억을 빌려야 되는데 소득 없으면 못 해줘도 된다 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아파트 담보대출은 각 은행에서 신한은행 가서 하나 빌리고 또 당시 봐도 기업은행 가서 하나 빌리고 뭐 국민 가서 빌리고 채망에서 빌리고 다 빌리도 했어요. 지금은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얘기죠. 담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득이 없으면은 대출을 못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총 대출자가 한 1900, 약 한 2천만 명 된가 봐. 약 2천만 명. 2천만 명인데 조금 모자라요. 2천만 명 중에서 한 600만 명 이상이 이제 1억 이상 대출자로 분류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달, 7월달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규제가 대상인데 소득이 없으면은 앞으로 신규 대출, 이제 마이너스 대출 받아난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고, 예로 연봉 4천만 원 봉급 생활자가 기존 대출 2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4%면요 30년 만기를 하면은 이게 1,545만 원 지금 사용 중이네. 이게 DSR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존 빼고 하나면은 여유가 445만 원 있는데 신용대출 한 2천만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데이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은행 문턱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한 그림만 봅니다. DSR 폭풍 600만 대출이 중단된다. 매라네요. 그 다음 600만 대출 중단되는데 내년 7월에서는 완전 여기서 593만 명이 이제 1억 이상이니까 내년 7월에는 1억이죠. 1억. 내년 7월에는 1억 이상. 1억 이상이 되면은 이제 아주 괴롭습니다. 괴롭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 1월 달부터는 2억 이상이죠. 2억. 2억까지가 이제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대출받기가.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2금융권까지 규제를 하겠다. 그죠? 규제를 한다. 제2금융까지. 내년 1월 달부터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카드론 모든 대출 합계 금액이 2억을 넘기게 되면은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 이후부터는 1억으로 초과되면은 규제된다. 그죠? 더불어 이금융권은 60% 적용되고 하는 이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가능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게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요 보면은 이제 표가 잘 나와 있네요. 현재 그 DSR이 은행권, 예를 1금융권은 40%인데 그대로 유지한대요. 40%. 요 그대로 간대요. 그 다음 보험사 70%인데 50%. 카드사 60%에서 50. 저축은행 90에서 65. 뭐, 요렇게 해서 이제, DSR 기준이 변경됩니다. 되고, 차주별도 일단은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 범위 내 1금융권은 뭐 한 40%, 막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인다, 여기입니다. 자, 뒤에 또 보죠. 뒤에 보면은, 이건 그리 잘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운데 파란 거 2단계 한대. 내년부터 1월달부터는 2단계인데 대출금 2억 초과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GDP 우리가 100% 보면 110% 정도 가계부채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1위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관리를 그동안 못해왔다. 금융권에서 정부나 모든 이제 이 가계부채가 이게 조절이 안 된 겁니다. 그래갖고 세계 IMF에서 걱정 많이 합니다. 야, 세계 한국의 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제2의 IMF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IMF 되면은 옛날 아시죠?
98년도 IMF 때 제가 보니까 금리가 제일은행에 그때 막 은행 통합이 됐거든요. IMF 터져가지고. 그때 제일은행에서 눈물의 비디오 나오고 은행원들이 퇴직이 차당급이 성은 거의 3분의 2가 퇴직 다 했습니다. 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24%, 정기형 금리 24% 올랐어요. 그게 대출 금리도 굉장히 올랐어요. 대출을 아예 못 받을 정도 올라가 버렸고, 아예 대출도 막 잠겨버렸고, 옛날에. 환율도 뭐 뛰어가지고, 이제 수입업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왔고, 뭐, 1,000원 주고 빌린 게, 옛날에, 예를 들면 아파트 그죠, 모텔. 10억 주고 엔화 대출을 빌린 것이, 갚아할 때는 20억, 30억 갚아할 때는 손들입니다. 그래갖고 경매가 막 쏟아지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혹시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20대부터 이렇게 해서 DSR 규제 대상자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없으면은 특히 이제 뭐 조금 40대 50대야 소득이 조금 있겠지만은 특히 청장년층 이런 데하고 이제 노년층 이런 데 소득이 없으면은 앞으로 큰 충격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지금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최저가 뭐 3.5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좀 높게 가상금리 부처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서 움직여요. 그래서 상당히 금리가 지금 높습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금리가 올라간다. 그죠? 금리 오른다 그러면 부동산한테는 악재죠. 악재입니다. 금리가 오른다. 부동산 거꾸로죠. 자, 엄마 아파트 4억이나 뚝 해가지고 전세도 뭐 떨어지고 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다. 꼭지점이 아닌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출 증가도 지금 조금 둔화되고 있고 원 달러 환율도 지금 1200이 1190원 제가 1180원에 샀거든요. 얘로 1억을 샀는데 10원 오르면은 100만원 붙어요. 1190원에 10원 올랐죠. 1억 사면 10만 불입니다. 10만 불. 10만 불인데 10원 오르면은 100만원 하루에 올랐어요. 지금 환율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원 크는 것이 IMF 때는 뭐 1700원, 1800원 막 그랬어요.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해외에 나간 그 자녀들 송금할 때 저도 이제 꼬마들이 그때 용역 좀 가 있었는데 이 유로화도 막 올라가지고 1300 그런 것이 1800원 막 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130만 하면 이제 1000유로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180만 해야 겨우 이제 가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저거는 받는 건 똑같는데 유럽에서. 그래서 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사실 많이 풀죠. 지금 많이 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경매를 하니까 대출이 좀 쉽지 않겠구나. 이제 앞으로 그거를 잘 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월요일에는 우리가 대출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분입니다. 지분 낙찰. 그래서 이제 여러 1억짜리 땅을 우리가 1억 주고 사야 되는데 5분의 1이 나왔다. 2천만이 나왔어요. 5분의 1이. 2천만 나왔는데 우리가 낙찰가는 1천만 낙찰 받습니다. 주로 보면 절반에. 그러면 1천만원 가 있죠. 1억에 사기는 좀 버거워요. 그럼 대출을 뭐 7, 8천, 뭐 6, 7천 안고 해야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2천만원 5분의 1 상속받은 장난거 5명 중에서 장난께 2천만원 5분의 1이 2천만원인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지분에 넣어가지고 한 1,000만 원 받고 전체 하니까 한 1억에 팔리니까 결국 2천에 감면 가격 2천에 이제 배당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수익률이 100%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해에 한빛 경매에 김영동 씨라고 이제 그분이 지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은 오시고 이러는데 물어보면 지분해가지고 연수익률 100% 달린대요. 예를 1억 가지고 1년 뒤에 1억은 된다. 지분만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출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 달려야 되느냐. 대출 안 받는 거 지분은 아예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1,000만원 낙찰 받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대출을 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현금을 지금 준비를 해놔야 시기다. 이제 보여집니다. 현금 준비 중요합니다. 자, 3번 봅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는 상승세가 너무 완만해요. 예를 들면은 각도가 한 2도,
뭐 삼도, 경사도가 막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나오는 아파트는 일단 보겠습니다. 진해 자은동에 아파트가 뭐 27개 되죠. 전용이 큽니다. 근데 이게 64%예요. 21에 1069 보겠습니다. 1069. 뭐 간단하죠. 권리 분석은 뭐 할 거 없습니다. 크게. 자, 진해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8평이다. 그죠? 28평인데 지금 3차입니다. 3차로 떨어져 있고 지금 1월 18일 날 기다리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파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를 수가 있느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동안 쭉 보니까 10년 돼도 밋밋해요. 그러나 방향이라도 괜찮다, 그죠? 방향이라도 남향이니까 좋습니다. 방향이라도.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잘 드는가, 이건 중요하죠, 사실은. 자, 이 본께네 자은 초등학교의 남향이다. 이게네 초등학교 옆에 뭐 괜찮겠죠? 이 남향을 보니까 2층이니까 햇빛도 뭐 잘 들고 보여집니다. 그 햇빛하고 상관없고 나오르지만은 그래도 항시 이렇게 학교에 붙는 게 좋아요. 뭐든지 초등학교 붙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없다. 너무 간단하죠? 임차인이 없다. 그럼 소유자 있고 뭐 은행 하나뿐이다.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낙찰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반 매매처럼 하시면 됩니다. 일반 매매처럼. 그래서 이제 낙찰받는 건 좋는데 이게 이제 많이 오르느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2002년인가? 제가 기억 2002년도 6월 달인가 뭐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그런 게 있어요.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엄화됐어요. 그게 기재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 등기부 보면 대부분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경공매 빼고 경공매나 살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럼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2015년도 1억 6,300에 샀는데 말이죠. 샀는데 2011년도 한 5년 지나가지고 2억 800이다. 그러면은, 그나마 올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나마 올린 거예요. 올랐는데, 1억 6,300 산 건데, 5년 전에, 나는 그러면 1억 한 4, 5천 주면은 막 크게 무리수는 아니다. 간단히 보면은,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아파트는 일단은, 우리 경매는요, 경매가 무게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댄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알겠어요? 1층도 마찬가지. 1층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댄다. 알겠죠? 팔락하면 어차피 자꾸 금액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단지 위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대단지 위주로 들어가야 되지. 나홀로는 좀 그렇다. 양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저하고 부탁 전화가 왔는데, 20에 6100. 그제에 원룸을 샀대요. 20에. 7억짜리를 3억 5,300에 샀다. 이 말입니다. 20에 6100.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은행 진단 출신인데, 제 고등학교 3년 후배더라고. 따져보니까 또. 3년 후에. 저끼리 이야기 하다가, 저 동기끼리 얘기하다가 중개소장이 나를 얘기했는가 봐. 경매 전문 선배기 신협 전화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했는가 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알아가지고.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능포동이죠. 능포동에, 다각 원룸 88평에 105평이다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각 원룸이 있습니다. 예. 참 짓기는 잘 짓죠. 그죠?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자, 지었고, 여기 보니까 7억짜리를 49%인데, 그럼 절반에 샀는데,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잔금 납부 넣었대요. 넣고 지금, 돈을 넣었는데, 며칠 넣은 것 같아요. 넣어가 요거를 자기가 지금, 그걸 왜 샀느냐 했더니, 임차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왜 샀노? 이런 물어보니까, 자기가 은행 퇴직해가지고, 한 7년 전에, 토지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계약직으로 갔대요. 계약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한답니까?
주택연금 주는 데입니다. 자기가 그걸 담당한대요. 담당 한 7년 했대요. 그거 잘 됐다. 내가 물어보고도 있을 거 앞으로 주택연금 내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샀냐 했더니 7억짜리를 3억 5천 절반에 샀으니까 목적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래요. 목적이 아니고 그냥 주택연금만 하면 받으면 됩니다. 그 아닙니다, 지금. 그걸 사가지고 7억짜리를 한 3억 5천에 절반 샀죠. 사가지고 자기는 주택연금만 받아도 막 성공입니다. 되게 알죠. 근데 주택연금 받으면 성공이다. 근데 주택연금도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예로 한 65세 되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70만 정도 받습니다. 170만 정도 받는데 근데 대출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은 170이 아니고 30만원, 40만 밖에 안 돼요. 그 대출을 제로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은 대출을 제로화 만들어야 적정한 여러분 생각하는 연금이 나오지. 대출이 한 30%, 50% 깔리가 있으면은 연금이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 보고 여러분들이. 퇴직을 했으니까 그냥 한 3, 4억 정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택연금을 넣으면은 한 달에 막 170만원 정도 65세에 나오니까 막 그러면은 자기는 만족한다. 그 얘기입니다. 만족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택연금을 이제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면 좋아요. 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거 임대나 할 때는, 주택연금 할 때는 일단은 무조건 전입이 돼야 됩니다. 주택이 두 개라도, 전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전입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야 연금이 됩니다. 연금이. 그럼 연금이 되면은 이제, 부부가 뭐, 하여튼, 120을 살아도 170만 나오는 거는 막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그 목자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근데 이런 거 좋고, 근데 월세 만약에 받는 게 있으면 공짜죠. 월세 받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월세를, 뭐, 여러, 위에는 보니까 월세, 보통 뭐, 이 다가구인데, 위층에는 평수가 크더라, 크면은 이제, 이거는, 이거 있네. 이런 건 평수가 크잖아, 이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월세를 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날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가구로 소수 몇 개 모르겠는데, 나가지고, 8가구네, 그죠? 8가구, 총 8가구네요. 그래서 이제 월세 받는 거는 이제 무한대입니다. 알아서 본인이 받으시면 돼요. 그죠? 받으면 됩니다. 또, 예로 서울 가면은, 이것도 바꾸면 됩니다. 목적물 변경해가지고, 예로 7억인데, 예로 서울계 9억이다 그러면 2억 더 받는 거고, 연금을. 6억이다 그러면 조금 작게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주택연금, 농지연금 하나씩 준비해놔야 돼요. 주택연금은 한 200, 농지연금은 한 300. 그 정도 해놓으면은 많이 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모르나. 자, 또 봅니다. 서울에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의 경매 물건을 검색하자. 양입니다. 어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200세대,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의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내년부터 이야기입니다. 200가구 미만. 그러니까 서울에도 앞으로는 대단지보다도 막 200가구 미만이라도 이제 소규모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내년 1월 달부터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 높이 제한, 대지 조경 뭐 등등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된다. 특히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게 뭐 자료는 조금 있다 그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빌라를 산다. 예로 빌라나 뭐 돈이 좀 작으면 아파트 큰 거 사면 좋죠. 근데 이제 좀 약하면 빌라 사야 되는데 빌라도 그렇죠. 내가 샀는데 사고 1년씩에는 이렇게 뭐 공공 재건축 한다고 또 뭐 막 찌라시 돌더니 가격이 2배로 뛰더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역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우리 그냥 간단하게 구독션 가시면은 자 그냥 표제 보면 되겠습니다. 구독션 가서 테마 검색. 그죠? 밑에 있죠? 테마 검색을 먼저 갑니다. 가서 개별 정보 검색. 요거 가서요. 가면은 이제 주택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냐, 뭐 뉴타운이냐, 뭐 등등등 나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그 구, 강동구, 강북구, 서대문구에 해당 빨간 게 요게 이제 건수입니다. 건수. 그럼 요거를 위주로 낙찰받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모험하게 받는 것보다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재개발에서 이게 이제 관악구입니까? 관악구 누려주니까 이렇게 해서 6개, 1개, 2개, 구로구 막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나오네, 그죠? 그럼 요런데, 관악구, 봉천동에 7,500, 이거는 집을 했고요. 밑에 거는 이제 다세대 빌라인데 3억 3,500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값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 사업에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법에서 이렇게 권리가 있는 주택을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사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밑에 있죠. 재건축은 뭐 내용 똑같습니다. 테마 검색 가서 어디 간다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서울에서 눌리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매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먼저 찾아보고 그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재개발부터 한번 봅시다. 구독션 가서. 자, 구독션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테마 검색 두 번째 테마 검색 눌러가지고 개발 정보 검색 자, 눌렸습니다. 누려주니까 이렇게 막 뜨네, 그죠? 이게 이제 개발 정보 검색 누르니까 재개발, 재건축, 뭐, 그죠? 뭐 쭉 나옵니다. 주거 환경, 재정비, 촉진, 지구, 사고, 지구 단위, 계획 다 나오네, 그죠? 나오는데, 예로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봉천동, 그죠? 관악구, 구로구, 그럼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누르면 된다. 관악구, 봉천동에 눌리니까 요게 이제 6개 나왔어요. 그럼 요것들이 이제 주로가, 앞으로 이제 구역이 정해져 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위주로 여러분들 낙차 받을 때, 사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자, 재개발은 이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봉천동에 전용이 13평인데, 그죠? 3억 3,500인데, 뭐, 이거는 봅니다. 도시보증공사가 나오네, 그죠? 도시보증공사. 여기에서 이제 보증을 해줬단 말이죠. 임차인 거를 보증해 줬다. 자, 그렇게 해서 날짜가 같이 막 진행이 됩니다. 되는데, 요거는 성계를 했다, 그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변제 잔액이 부족하면은 인수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도시보증공사에서 인수를 하라. 안 그러면은 저가 포기하겠다,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 몇 개 해놨는데, 포기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조건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2억 8천인데, 만약에 이게 뭐 한 2억에 떨어져가지고 낙찰이 되는데, 나머지 8천만 원을 선순위니까 여러분들이 예상 배당표에 나오는 오른쪽에, 이거는 없애버렸네. 돈이 높아서 그렇구나. 그럼 금액이, 예로 이게 이제 2억에서 만약에 팔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인수가 생기는 거죠. 요거를 포기하겠다만. 만약에. 요거는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제 보는 거는 낙찰받으면은 좋다, 보여집니다. 같은 거 하시면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먼저 한번 찾는 것도 괜찮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럼 재개발은, 재건축은 돼, 재건축은. 구독션 가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테마 검색 가서, 개발 정보 검색에 주택 재건축 사업. 자, 누르니까, 뭐, 서울부터 막 나오죠. 서울에 쭉 나옵니다. 서울에 재건축 하는데, 그죠? 미아구역부터 쭉 나오네. 면목동,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구해도 되겠고, 여러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도 눌러가지고 보니까, 뭐, 나오네, 그죠? 광안 2구역, 재건축 구역 6개, 뭐 나오네, 그죠? 한번 눌리면은, 이게 뭐 나오겠죠? 한솔 뭐 201호 나온다, 그죠? 그러면 눌러가지고 보다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토지용 계획을 한번 눌러가지고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용 계획을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정비구역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요거는 지금 뭐지 안 나타나네. 나타나고, 자, 그러면은 광안도 한번 눌러봅시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라도 창원도 보면요, 정비구역 기타 놉니다. 3위 아파트, 무궁 아파트 이것들이 정비구역 기타, 도시환경 정비법 그렇게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2종만 온다, 그죠? 2종.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하여튼 그렇게 찾아서 여러분들도 구독션에 가서, 그죠? 테마 검색 가서 개발 정보 검색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고 마포, 공덕동, 그죠? 도시환경 정비사 금이 크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 그죠? 신수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거는 재건축에서 서울에 가서 마포, 신수도는 어떠죠? 그럼 마포 한번 볼까요? 21에 51759. 마포구에 1억 6,800이 떨었다. 왜 많이 떴을까, 이거? 2층인데. 전용 10평인데. 마포 뭐 다 좋아하죠? 교통이 편합니다. 뭐, 별 문제가 없으면은 뭐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괜찮네, 그죠? 지은지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중요하죠. 보존 등기가, 요것도 중요하죠. 한 6년, 7년 됐다. 뭐 좋습니다. 전용이 조금 작죠. 10평이니까. 작은데, 3억 5천. 아유, 뭐, 시도 비싸. 3억 5천 세입자가 한 분 계신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건저당 앞입니까? 뒤입니까, 이거? 건저당 앞이죠. 앞이니까, 배당 요구됐으니까 3억 5천까지, 이제, 뒤에 건저당하고, 또 강정임에 들어가고, 이래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인수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인수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기 이제 문제고, 우리는 지금 토지용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마포에 이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2종 일반의 7층 이하다까지만 나와 있고요. 지금 중증관리 구역이 나오고, 여기서는 크게 여기에서 이제 도시계 있죠. 도시계. 지금 요거는 여기 눌리거든요. 토지용계 눌린 거고, 도시계가 한번 눌러보세요. 눌려가지고 또 뭐가 잘 잡혀 있는가. 그거를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무슨 재개발 구역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뭐 구청에 전화를 해본다든지 재건축 담당자한테 전해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떤 계획이 들어있다 나올 겁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자꾸 보면서 연구를 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 신수동 거는 64%죠. 한번 봅니다. 마포구 신수동 20에 57143 재건축입니다. 20에 57423. 지금 뭐 각 대선 후보들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지금 표시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급적 여기 이제 더 하면 좋겠죠. 한 달하는 것보다는. 자, 신수동의 전용이 17평, 그죠? 17평인데 청수는 1층이네요. 1층입니다. 1층에 있는 전용이 17평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64%, 그죠? 3억 2천이 2억 7백까지 떨어지고 쭉 되는데, 전세가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이고, 이제 은행, 설정했다가 기매들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2억 2천이니까 조금 떨어졌다. 그죠? 조금 모자라네. 지금 최저가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인수가 생깁니다. 인수가 생겨요. 근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항시, 법원 바로가기 위해서 저는 이걸 봅니다. 교부 건조가 있는 거 잘 봐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요거는 글 긴 거는 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게거든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뭔지 봐야 됩니다. 예로 이게 세무서 같은 뭐 시끄럽거든요. 이게 세무서 같은 거는 등기부등본에 안 올라가도 요거는 이제 선배당을 해버리니까, 만약 이게 1억이다 하면은 재수 쓰면 여기 1억이 예상 배당표에 여기서 1억이 먼저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보다 앞에 1억을 먼저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1억 400이 돼버리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른쪽이 1,500이 아니고 1억 1,500이 됐습니다. 그럼 생기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마포구 신수 등의 재건축 구역이란 말인데 토지용 계획을 눌려보니까 용도 지역이 요것도 지금 그렇게 안 나오네, 그죠?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도시 계획을 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거 여기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뒤에 이런 고시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막 공무원 전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도 물어보면은 대구 어디고 전화해보면 다 알려줘요. 담당자만 딱 찾으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 담당자 바꿔달라 그러면은 마포구에 그럼 나올 거거든요. 그 번지만 딱 되면 저가 알아서 얘기해 줍니다. 그거는 재건축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사업 시행인가까지 났다.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다. 등등 다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찾는 방법이 있더라 하시면 되겠고요.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영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있으니까 보시면